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던 황희주 전 경북도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울진을 말한다,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라는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울진의 현안 문제, 이슈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정부의 홍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유튜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짜 뉴스가 판을 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많이 헷갈려 하실 겁니다.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진실이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참 많았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코로나만 놓고 보자면 누가 확진자인지, 누가 확진자이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이런 카드라 방송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울진을 말한다,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말끔하게 정리해서 팩트, 그 진실만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선거구 조정 문제, 그리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울진은 영주와 합구가 됐다는 사실이고, 1차 공천자 발표는 그런 만큼 무효다, 효력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공천과 관련된 사안들을 시간대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가 지난 3일 날 울진 선거구가 어떻게 되죠?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이렇게 되죠. 이 선거구에서 영덕을 떼버렸어요. 영덕을 떼서 의성, 군위, 청송지역으로 떼주고 영주를 우려하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근거는 인구 하한선을 작년 1월 말 기준으로 1월 31일 기준으로 13만 6,565명으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 선거구에 대한 소문도 무성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 기존 지역구에다가 포항과 울릉을 붙이는 안, 우리가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게 울릉 또는 청송을 붙이는 안이 또 소문이 났었고요. 또 두 번째 안은 영덕을 떼서 의성으로 붙이고 울진을 이 영주하고 합치는 안, 이 안들도 소문이 한참 돌았었죠. 그런데 드디어 4일 날이죠. 4일 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또 민주통합의원인가요? 요즘 정당들이 하도 이름을 자주 바꾸니까 합종연행을 해서 워낙 이름을 자주 보니까 당명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이 국회의원 수가 많은 3개의 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핵정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애초에 핵정위에서는 하한선을 13만 6,565명으로 했던 거를 13만 9,000명으로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서 핵정위에 주면서 다시 너네가 선거구를 조정해서 와라, 이렇게 되돌려보낸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핵정위원회 1차 안을 따르든 아니면 3당 원내대표 안을 따르든 간에 울진 선거구는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기존 선거구에 다른 시군 하나를 붙여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4개구를 쪼개서 다른 선거구로 합병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선거구가 바뀐다라는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공천입니다.
국회가 사실상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을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공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미래통합당이 3당 원내대표가 획정위에다가 인구 하한선을 조정해 주면서 새로 만들어 오라 해서 우리 지역구가 분명히 바뀐다라는 건 기정사실이었는데도 우리 미래통합당이 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종전 기존 선거구대로 공천자를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걸 6일 오후에 한 거죠. 저녁 무렵에. 그래서 우리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에는 기존 선거구에는 박영수 후보와 이기영 후보 간의 경선을 치른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영주 문경 예천은 MBC 100분 토론에서 명성을 날렸던 유명한 앵커죠. 항원 MBC 전 보도국장이 단수로 결정이 돼서 그 방안들을 발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울진의 강석호 국회의원과 주재현 변호사가 컷오프 된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 지역에 전혀 활동이 없었던 이기영 후보가 어떻게 경선 후보에 끼었을까? 이건 울진에 있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대목이지만 어쨌든 주재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지역구 활동도 했고 또 이게 100% 팩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해봤는데 또 주재현 변호사도 그런 대로 표가 나왔고 어쨌든 주재현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6일날 저녁 무렵에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존 선거구를 전제로 해서 공천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 불과 5시간, 6시간 후에 6일날 밤 11시에 선거구 획정위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자정을 넘긴 7일 새벽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또 법제사법위원회 이 두 개가 소관 상임위죠. 이 두 군데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안을 올려서 이 수정안이 가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가결된 안은 뭡니까? 영덕은 떼서 의성과 군위 쪽으로 떼주는 거고 남은 울진, 영양, 봉화는 영주와 화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한국당에서 발표한 울진 두 사람 경선시키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영주 후보자, 무효가 되는 거 뻔한 것 아닙니까? 공천 세례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안타깝다. 획정위가 안을 국회에 수정해 냈고 또 획정위가 국회에서 이거 안 된다 해서 다시 조정안을 내보냈고 그래서 획정위가 다시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에 보내올 거는 뻔한데 그걸 미래한국당이 못 참았어. 차라리 그러면은 획정위가 새로운 수정안을 가져오고 국회 통과되고 완전히 지역구가 정되고 난 다음에 공천자를 발표해도 되는데 사전에 너무 빨리 발표해 버렸다는 거죠. 어차피 새로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말이 되냐.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노? 뻔히 눈에 보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노? 결국 다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팩트 하나 체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현재 확실한 것은 울진은 영주와 붙었다. 영덕은 의성군이 청송 쪽으로 갔다. 이제 더 이상 선거구는 바뀌지 않는다. 아셨죠? 그렇다면 누가 공천을 받느냐? 우리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저는 나름대로 이 세 가지 안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박영수, 이경, 항은 후보 어쨌든 기존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놓고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다시 하는 게 한 가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 세 명의 후보를 놓고 저는 전략 공천을 할 것이다. 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또 기존에 이미 면접을 다 봤기 때문에 면접 점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감안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존 공천을 완전 무효화하고, 그때는 과거 선거구였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선거구가 통합이 됐으니 이제는 새로 공모를 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안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별로 없어요. 4월 15일이 선거일입니다.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 생각은 여론조사 없이 전략 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영덕 선거구가 무주공산이 됐어요. 영덕이 우리 지역구에 있다가 의성 군위 청송 쪽으로 떼어버렸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그러면 의성 군위 청송 그리고 상주, 이 기존 저쪽의 지역구는 누가 공천을 받았느냐? 상주 출신의 비례대표를 했었죠. 이미자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미자 의원 고향이 상주랍니다. 근데 상주가 또 문경하고 새롭게 지역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미자 의원이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향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럼 고향 찾아가면 영덕 선거구는 아무도 공천 대상자가 지금 없는 그야말로 무주공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카드라 또 소문도 나요. 강석호 의원이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울진 출신의 박영수 후보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아니다. 두 분 다 아니고 새로운 후보가 있다더라 라는 그런 카드라 방송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 그야말로 카드라 방송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 역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천 선거 임박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번 주 안에 결정 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저는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울진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 방송 첫 방송인데 괜찮았습니까? 낙제점은 아닌가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첫 방송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또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포커스 경북이라는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보다는 신문이 속보성 기사를 더 많이 또 더 빨리 올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포커스 경북 이렇게 검색해서 울진과 관련된 발빠른 기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기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울진의 코로나 사태 정말 발빠르게 속보로 많이 기사를 올리고 있으니 꼭 구독해 주십사. 포커스 경북 검색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의 현안 문제, 또 궁금한 행정 문제, 또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 황희주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포커스 경북이라는 신문을 한 1년 넘게 해오면서 울진에 이해안 아파트가 있는데 그 임대주택이 한 100여 세대 있습니다. 이 임대 아파트 분양 가격 인하 문제, 또 건남에 가보면 동네 이름 제가 갑자기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동네 가보면 철도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마을 진입로가 끊기는 사례가 있어요. 이 마을 진입로를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 또 모 지역의 모 공기업, 전력 공기업입니다. 그 현장에 협력업체로 들어온 회사가 직원들을 울진에 있는 모 영세한 식당에 거의 6개월 정도 밥을 먹게 하고는 밥값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런 영세 식당에 밥값 미지급 문제 해결하는 등 정말 행정이 미치지 않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일을 제가 맡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연락을 주신다면 무조건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선거 관련 정보에 또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 중점적으로 좀 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특히 코로나 문제는 지금 사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자,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어떤 분은 6.25 때부터 더 하다라는 말씀도 주시던데요. 저는 6.25를 겪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진은 청정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다. 저는 이런 덕분에 우리 울진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내리라. 저는 정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울진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 황의주가 참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신문과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의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우리 국민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황의주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행정에 손길이 닿지 않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가슴으로 현장을 다시 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